고통 앞에 중립은 없는 법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은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인 단원고등학교 명예 3학년 3반 유혜은 학생의 아버님이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근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유혜은의 아빠 유경근입니다. 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7년째가 됐는데요. 7년 동안 삶이 되게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삶이 바뀌었다는 표현도 맞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7년 전 그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삶이 이제 모두 사라지고 부정당한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맺었던 모든 관계나 제 경험이나 또 제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지난 7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좀 가장 좀 떠올리기 힘들고 또 이야기하기 힘든 게 이제 겁니다. 7년 전 4월 16일 날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기억을 하는 것이 좀 너무 좀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똑같이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은이 엄마가 다급히 불러서 이제 거실에 나가서 TV를 봤는데, 이제 그곳에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영어로 세월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배가 또 사고가 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막에 이제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쌍둥이배라고 하는 그 오하마나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거다. 누가 좀 잘못 알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보니까 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예은이랑 연락을 했고, 또 다행히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몇 마디 하다 보면 자꾸 통화가 끊어지고, 그런데 그때 예은이 목소리를 못 잊죠. 굉장히 좀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통화를 더 하고 싶었는데 통화가 좀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답이 오고 몇 차례 이렇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걸로 좀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시 15분까지 그 문자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마지막 문자가 참 많이 제가 지금까지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우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은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이제 곧 구조가 돼서 가겠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고 싶다고. 그게 이제 마지막 문자였고, 그 다음에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었죠. 저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중에, 이제 당연히 출근을 포기하고, 바로, 차를 끌고 진도로 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진도였는데,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진도만 찍고, 그러고서 내비 켜고, 혼자 출발을 했죠. 근데 그때 생각은, TV에서도 봤지만 저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큰일은 났지만, 당연히, 저기서 나오기만 하면 사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예은이가 좀 많이 놀랐을 테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려면 뭐 물에 젖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면서 계속 통화 시도를 했는데 통화 연결이 안 돼서 처음에 생각은 지금 탈출하면서 나오면서 당연히 몸도 물에 젖고 휴대폰도 물에 젖으니까 통화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좀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얘는 좀 안심시키고 데리고 집으로 와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서 진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면서 통화도 안 되고 전혀 소식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 차를 그렇게 빨리 몰아본 경험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차였는데 그걸로 거의 차량의 최고 속도를 내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지금은 그렇게 가라고 그러면 못 가죠. 진도까지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그때 불과 3시간 반도 안 걸려서 진도까지 갔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3시간 반 만에 진도를 갔는지. 왜냐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4시간 반은 걸리는 곳인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계속 뉴스를 듣는데, 진도에 있는 체육관에 뭘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팽목항, 진도항에 뭐가 있고 이런 얘기가 들어서, 일단 체육관으로 좀 먼저 갔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조를 하면 어딘가로 이렇게 데리고 갈 텐데 아마 항에다가 그냥 두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체육관에 무슨 본부 같은 걸 만들었다니까 그곳으로 오거나 또는 거기 가면 소식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체육관으로 갔는데 좀 상당히 좀 일찍 도착한 편이죠. 저는 이렇게 저처럼 혼자 개별적으로 급히 출발한 가족들도 있었지만 사실 다수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학교로 모였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지로 버스를 타고 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저는 좀 빨리 도착한 편이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막 아수라장, 아직까지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수라장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고, 거기 가서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그 밖에 체육관 밖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전지 같은 걸 펼쳐놓고 막 이름을 막 적는데 보니까 구조한 사람들 명단이라고 해서 막 적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구조된 승객들이 이곳으로 온다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버스가 2대가 왔죠.
큰 대형 버스하고, 그다음에 보통 콤비라고 부르는 작은 버스하고, 이 두 대가 체육관으로 들어왔고, 저를 비롯해서 거기도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일찍 온, 뭐 지금은 이제 누군지 서로 다 잘 알지만 그때는 뭐 학부모끼리 서로 뭐 알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학부모이거나 또는 그 승객들의 가족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막 그 버스로 달려왔죠. 그리고 막 아이들 이름도 부르고 가족 이름도 부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버스 문을 여니까 그곳에서 그 담요를 이렇게 막 뒤집어 쓴 사람들이 막 한 명씩 내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학생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난 당연히 거기에 이제 예은이가 같이 껴서 와서 이제 내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은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 또래 되는 친구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은이 아빠인데, 혹시 예은이 아니야? 예은이 어디 있냐? 막, 이제 막 물어보고 다녔었죠. 그런데 그때 구조대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왔던 그 아이들이, 죄다.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뭘 어떻게,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일종의 패닉 상태? 이제 이런 거에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답도 못하고, 저희 동네에는, 뭐 다 그런 비슷한 동네가 또 있겠지만, 사실은 학교도 크지 않을 뿐더러,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은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 동네에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정규생, 친하진 않아도 이름 정도는 아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은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은이 아빠세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도 구조가 돼서 나온 아이인데, 그 앞에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무릎팍을 안고, 얼굴까지 푹 뒤집어 쓰고, 그냥 꼼짝 않고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얘가 예은이랑 같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은이가 바로 뒤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마 예은이도, 아마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얘기는 얘도, 나왔으니까 아마 예은이도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 소리가. 그럼 그렇지.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그 바다에서 벌어졌는지, 세월에서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못 나올 수 있겠어. 구조를 못하라거나 안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다 살아오겠지. 예은이가 양보심이 많아서 먼저 양보하고 뒤에 나온 거겠지.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애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다음 버스는 언제 오냐. 다 구조됐다는데, 다음 버스는 언제 오냐. 그런데 당연히 그거를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물어봤더니,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생각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한테 그 어디로 왔냐 그랬더니 이제 진도항으로 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예은이를 보려면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진도항, 뭐 그때 우리 팽목항이라고 불렀는데 팽목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차를 끌고 또 팽목항으로 갔죠. 그래서 가서 거기는 체육관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더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다니면서 또 배 언제 들어오냐, 곧 구조된 사람들이 또 온대는데 언제 들어오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런 얘기 없었는데 뭐 그러는 거야.
거기서 또 한 3, 40분 기다리고 막 수소문 하다가 더 이상 뭐 배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또 혹시 생각에 길이 엇갈렸나? 왔는데 길이 엇갈려서 이미 체육관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또 그 차를 끌고 또 체육관으로 달려갔죠. 혹시 아까 그 버스 2대 말고 이후에 또 버스가 들어왔냐? 또 구조대, 사람들이 구조대에서 왔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팽목항으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그 시간에 아까 오후에 낮 시간에 아주 일찍 온 가족 중에 그 민간 그 낚싯배를 돈 주고 빌려서 해 떨어지기 전에 침몰 해역을 다녀온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 아빠가 하는 얘기가 막 울부짖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만 울부짖는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뭔가 잘못 봤나? 그렇지만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구조가 돼서, 왜냐하면 그때 구조된 아이들이 이제 인근 가까운 섬으로 일단 옮겨졌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무트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상황이 긴박하고 급박하니까 뭐 아직까지 어느 섬에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막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게 이제 그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입니다. 결국엔 해 떨어지고 나서 직접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면 예은이를 꼭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가족들이 사고가 난 그 해역으로 바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윽박도 지르고 막 싸우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엔 해경이 제공하는 배를 하나 얻어서 그곳에 이제 같이 있던 그 가족들 한 10여 명이 그 배를 타고 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역에 도착을 한 게 밤에 한 1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1시쯤이었나 그쯤에 이제 해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가끔 하나씩 조명탄을 터뜨리긴 하는데 뭐 저는 조명탄 터뜨리는 것도 처음 봤고 더더군다나 바다에서 그런 장면을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도착하기 한참 전에 이미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뭔가 펑 이렇게 하나씩 터지면서 갑자기 막 환해지는 게 보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갈수록 그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면 그 불빛이 이 바다 수면에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바다 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싹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가 세월호가 침몰한 곳이라고 해서 조명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바다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명히 뉴스에서는 뭐 수백 명이 뭐 잠수를 하고 배가 뭐 수백 척에다가 뭐 항공기가 수십 척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뉴스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물체만 하나 보이고 그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왜 아무도 없냐, 왜 아무도 사람을 구하지 않냐 막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때 저 멀리에서 뭐 조그만 것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왜 뭐 온가 봤더니 그것도 처음 본 거였는데, 저는 해경 뭐 해군 이러면 이렇게 배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꼭 오토바이처럼 생겼더라고요. 예, 거기에 한 두세 명, 뭐 서너 명 이렇게 타고서 막 바다 위에서 이렇게 그 레저 할 때 막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그 세월호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몰려와요. 그러더니 그게 세월호 이렇게 핏쭉 튀어나온 선수 주위를 삥 동그랗게 둘러싸더라고요. 그리고 삥삥 돌아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탄 배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을 보고 이거는 그냥 사고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확 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 같이 간 가족들이 막 소리치고, 왜 뺑뺑 돌기만 하냐, 왜 배 안 들어가냐, 지금도 카톡이 오고 있는데 왜 사람 구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댓글을 안 하니까 저 멀리 봤더니 큰 배가 한 척 떠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이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가자. 가서 갔더니 그 배도 더 가까이 못하게 또 막아요. 그래서 막 했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삼천 구함이었나 막 이랬을 거예요. 큰 배였는데 그 배 위 갑판 위에 중앙에 사람들이 많이 수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봐도 알겠어요. 깜깜하지만 배 위에는 불 환하게 켜놨었거든요. 그 뚜렷하게 보여요. 잠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십 명이 그 갑판에 이렇게 외부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쳤죠. 왜 당신들 거기 있냐? 왜 잠수 안 하냐? 막 이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잠수사 중에 한 명이었는지 뭐 해경 간부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갑판 이게 옆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쪽으로 향해서 그때 뭐 11시 몇 분이라고 그랬나 12시라고 그랬나, 그때 잠수할 겁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때 잠수하냐고, 지금 배가 침몰한 지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막 소리치고 막 울부짖고, 같이 갔던 아빠 중에 한 명은 막 바다에 뛰어들려고 막 이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배를 이제 해경이 제공해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해경선이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냥 무작정 다시 평목으로 태우고 와버린 거죠. 그게 이제 첫날 제가 본 장면, 그게 이제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가서 우리가 봤던 것들을 거기 있는 가족들한테 또 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잘못 본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이미 제가 갔던 거는 처음 간 게 아니라 낮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저희보다 또 좀 앞서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갔다 온 가족들이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4월 16일입니다.